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마이크 테스트. 자 이제 목소리 들어가요. 됐다. 어씨 큰일 날 뻔했네. 됐어. 가자.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야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유기 그거 넣는 거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완전 생초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막 차근차근 이렇게 어느 부분을 전부 다 설명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팍팍 스킵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쪽 베이결합은 내 생각에는 뭐 차근차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최대한 많은 설명을 하는데, 다른 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그 다음에 배울 게 화학평형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화학평형 평상수 모르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 화학평형 같은 경우는 내가 딱 두 개만 설명할 거예요. 뭐만 설명할 거냐면 활동도하고의 관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분배계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딱 두 개만 설명할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평형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산염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산염기 공부하지만 수능 화학도 공부하는 애들도 산염기 공부하는 거 아시죠? 수능 화학투에도 꽤 까다로운 타입의 산염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준은 내가 된다고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화학투 수준의 산염기는 안 할 거예요. 바로 휙 넘어가서 예를 들면 뭐 중간형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양성자성 약산에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중화적정 아니면은 왜 그래프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유기화학 부분 강의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한 산염기 강의를 한 7강에서 8강 정도 넣어 드릴 거예요. 산염기 강의는 어느 부분이냐면 수능 화학투 수준의 산염기 있죠? 에? 아니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갖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 뭐 초기농도 있고 빼기 XX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뭐 평 KA에서 하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강의를 안 하겠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들을 뭐냐면 강의들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없는 분들은 미리 보시라고, 알겠죠? 미리 보셔서 이걸 정리를 하고 그 외 이후부터 이제 내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은 내가 강의를 안 할 거니까 뭐냐면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부분은 거의 안 하고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넣어드릴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6이 넣어드리는 부분을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알겠죠? 안 보면 나중에 폭탄 터질 거예요, 알겠죠? 네,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네. 자, 보자. 오늘 8장. 자, 8장에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자, 오늘 이제 8장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봅시다. 자, 저번 시간까지 이제 결정량 갈라짐 에너지에 대한 얘기 했었고, 뭐, 색깔이 빨갛다, 파랗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마지막 시간인데, 저기 넘어가서, 197페이지, 197페이지, 이거를 하나 볼까? 196페이지, 196페이지 연습문제 21 한번 봅시다. 196페이지 연습문제 21. 요건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문제 21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BBT를 활용한 설명입니다. 아마 저번 학교에서 이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좀 구시대적 이론이죠. 하지만 화학책에 계속 내용이 설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 텐데,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 관련해서 가장 그 중요한 그 내용적 관계가 뭐예요?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이, 그게 바로 혼성 오비탈 이론이죠. 그래서 혼성 오비탈 이론은 독립적 이론이 아니고 밸런스 본드 띠오리의 한 그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서 혼성 오비탈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것도 뭐 꽤 연구가 된 이론이어서 베이게라 화합물을 설명을 할 때 상당히 그 많이 사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 뭐 전문적인 그 무기화학 책에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니켈 Cl4E-. 얘는 저번 시간 직전에 설명을 했던 애죠. 뭐로 설명을 했었죠? 네, 바로 니켈이 어떤 전자배치를 가져요? D8 전자배치를 갖죠. 그래서 D8 전자배치를 가질 때 결정량 갈라짐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리간드가 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개입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마그네틱 하다입니다. 문제에서 정보를 줬어요. 그럼 파라매그네틱 하다는 얘기는 얘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홀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혹은 요렇게, 그래서 삼연체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각평변형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요 정보로부터 결정해라. 그리고 그 결정을 한 후 걔를 밸런스 본드 띠오리,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표현해 봐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몰라, 여러분 학교는 이렇게 기출 문제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서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여타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를 기출 문제로 낸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광주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기출 문제로 되게 잘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첫 번째 1, 여기에서 만약에 4배위 사면체형이다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선 저기서 이 니켈의 전자배치를 한번 살펴보면, 어쨌건 염소가 1- 리간드고 4개 있어서 2-면 니켈은 여기서 2+ 산화수를 갖겠죠. 그럼 원래 니켈 같은 경우는 전자배치가 니켈 0가는 3D8,4S2고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니켈 2가는 3D8이겠죠. 그래서 이런 전자배치를 이제 혼성 오비탈로 이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선 이렇게, 자, 에너지적인 축이 있고 여기에 있는 3D8하고 4S 전자배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3D 오비탈은 오비탈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3D 오비탈이 있고, 아이고, 그 다음에 4S 오비탈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4P 오비탈이 요렇게 X, Y, Z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3D 오비탈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X, Y, Y, Z, Z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아니지. 거기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좋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4배의 사면체가 된다고 하면 바로 이런 놈이잖아요. 그럼 4배의 사면체 혼성 오비탈은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얘는 혼성 오비탈이 sp3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바로 4배의 4면체가 바로 sp3 혼성이라고 항상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4면체형하고 sp3 혼성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4면체면 무조건 sp3가 되고 sp3면 무조건 4면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4면체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서 s오비탈과 p오비탈 사이에 혼성오비탈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s오비탈과 p오비탈 사이의 혼성오비탈은 뭐겠어요? 얘는 D고 sp가 이거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요거에서 혼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 요렇게 에너지적인 스케일을 좀 표시를 하면, 자, 여기에 있는 d오비탈 5개는 혼성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4s하고 4p가 혼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여기가 s오비탈 에너지 준위고 여기가 p오비탈 에너지 준위면 혼성화를 통해서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가 섞인 새로운 혼성오비탈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4개는 각각의 이름을 뭐 혼성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혼성화를 영어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의 H를 따서 이 4개를 H1, H2, H3, H4라고 해보자. 이게 바로 뭐 4개의 sp3 혼성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주어진 애가 뭐 실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4배의 4면체가 됐다면 혼성 오비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자 배치를 해봅시다. 어쨌거나 지금은 저기에 있는 니켈 2+에 대한 얘기죠. 그럼 니켈 2+의 전자 배치가 3d8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에 있는 이 4s하고 4p는 니켈 2+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가 있어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전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존재가 있건 없건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 건 수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되건 안 되건 언제나 수학적으로 이런 식의 혼성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전자가 여전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있는 건 여전한 3d 오비탈의 전자 배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혼성 오비탈은 여전히 여기가 전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비워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비워져 있는 이곳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얘가 리간드가 결합해 있죠. 그게 지금 누구냐면 염소예요. 그럼 염소가 지금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1- 음이온이죠. 그러면 염소의 최외각 전자가 원래 이런 식으로 7개인데 얘가 1-가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전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러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하나의 전자쌍, 이게 이쪽으로 전자쌍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총 몇 개? 요런 게 4개니까 여기에 요렇게 그래서 요 4개의 전자쌍은 어디서 온 거예요? 얘네들은 리간드에서부터 지금 제공된 4쌍의 전자가 원래 비워져 있었던 H1에서 H4까지 전자를 채우면서 이렇게 화학 결합을 이루어낸다 라는 설명이 컴플렉스에 대한 그 베이결합 화합물 형성 그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아이고 이게 뭐예요? 어쨌건 뭐가 발견돼요? 어쨌건 홀전자가 발견되죠? 그죠? 홀전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석과 상호작용을 하는 파라매그네틱한 상황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니켈 Cl4 2-가 홀전자 어떤 파라매그네틱한 성격을 갖는다면 이렇게 전자 배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혼성 오비탈 sp3라고 한 다음에 얘가 4배의 4면체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4배의 4면체 구조를 이룬다라고 하면 상당히 저 녀석의 이런 물리적 성격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뭐의 가능성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D8 전자 배치면은 저 4배의 사각 평면형하고도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4배의 사각 평면형이 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다 적었어요? 적었어요? 적으세요. 필기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내일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염기 강의 들어갈 텐데요. 이번 학기 시험에 30% 넘게 35% 정도가 산염기에서 나올 거거든요. 알겠죠? 무슨 알겠죠? 네. 근데 산염기는 글쎄요. 내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전체 화학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근데 산염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 어느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못 넘은 거예요. 이 언덕을 딱 넘잖아요. 그러면 전체 화학에서 제일 쉬운 게 산염기예요. 만약에 무슨 시험 같은 걸 치는데 그 언덕을 딱 넘은 사람은 산염기가 딱 나오면 아싸예요. 그냥 아싸. 무조건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덕을 딱 못 넘은 사람은 산염기가 화학 공부를 하는 이상 평생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데 일반화 2에서는 이건 언덕을 넘는 건 고사하고 넘은 다음에 그 다음 존재하는 막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염기와 관련된 이 활성화 언덕을 딱 넘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려면 누가 강의를 하고 누가 강의를 듣는 것을 넘어서 혼자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쯤 알 거 아니야. 누군가에서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는 것과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건 많이 다르지. 내 거를 만드는 막 해야 돼. 막 해야 돼. 이게 해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저녁에 이제 강의하고 산염기 숙제를 왕 드릴 테니까 그건 양이 좀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봐야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산염기가 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올리는 내용 수준은 여러분들 그 화학 1, 2, 3 여기서 들었던 수준의 그냥 산염기. 알겠죠? 배웠던 수준의 산염기인데 내가 좀 리마인드가 안 된다. 좀 걱정이다 하면 보라고. 근데 이 정도는 된 것 같아. 안 봐도 돼야겠죠? 산염기 나겠죠? 이 정도는 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 정도는 된 것 같아. 영서 산염기 잘하죠?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산염기 잘하죠?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내가 물었더니 3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차인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네? 모니터 요즘 많이 봐가지고 네. 제 정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유, 참네. 힘들겠네. 하여튼 그래. 이제 힘내주세요. 그죠? 네, 하여튼 그러다. 자, 보자. 자, 더 적었죠? 적었죠? 자, 두 번째 간다잉.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8, 4배의 사각 평면형.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4배의 사각 평면형이잖아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냥 무조건 D2sp2예요. 무조건이야 그냥. DSP2예요. 오랜만에 쓰니까 까먹었네.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 알겠죠? 아까 4배의 4면체형에서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sp3라고 했죠.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기하 구조가 이러면 혼성오비탈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무조건이냐면 혼성오비탈이라는 이론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혼성오비탈이라는 이론은 화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혼성오비탈이라는 이론은 수학자가 만든 거예요. 알겠죠? 100%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학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봐요. 이게 M이 금속이고 L이 리간드잖아요. 그럼 이게 니켈일 수 있고 염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금속이다, 리간드다, 니켈이다, 염소다. 수학자는 그런 게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알겠어요?
이게 무슨 원소인지 무슨 베이결합인지 뭐 금속인지 리간드인지 수학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수학자의 유일한 관심은 뭐겠어요? 얘가 기하학적으로 무슨 구조냐예요. 그럼 왜냐하면 수학에 기하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각형이냐 아니면은 뭐 사면체냐 이런 걸 표현하는 수학적인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자는 얘가 뭐 금속인지 리간드인지 베이결합인지 관심 없이 그냥 너는 사면체, 그럼 너는 사각평면형으로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하학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이 혼성오비탈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베이결합, 화합물이건 뭐 금속이건 리간드건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이거예요. 알겠죠? 네가 뭐를 하건 뭐 이온결합이건 뭐 공유결합이건 그냥 네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너는 그냥 기하학적으로 DSP2야 라고 그냥 정해진 게 혼성오비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약간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도 여전히 혼성화를 할 텐데, 자, 혼성화가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살짝 쿵 지우시고, 요거는 순서를 조금 바꿉시다. Z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고 그냥 지우는 수밖에 없겠다. 지우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혼성화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요렇게 혼성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혼성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되면 돼요. 3D 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있죠? 얘가 그대로 나와요. XY, YZ, ZX, Z제곱. 요 4개는 그대로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4S, 4PX, 4PY가 여기서 새롭게 혼성 오비탈 하나, 이게 에너지를 준위를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에 있는 4PZ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 하나, 둘, 셋, 네 개가 여기에서 표기 H1, H2, H3, H4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H1에서 H4는 어떤 오비탈로부터 구성이 된 거냐면, 자, 여기 재료가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4S, 4PX, 4PY가 혼성화가 돼서 이 4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녀석의 혼성 오비탈 이름은 뭐냐면 바로 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S PX PY 혼성인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DSP2 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성화에 참여한 그 재료 원자 오비탈들의 종류에 따라서 혼성 오비탈 이름을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이 4개의 오비탈이 혼성화가 돼서 H1, 2, 3가 됐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왜 이 하나, 둘, 셋, 4개가 재료로 쓰일 수밖에 없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녀석의 기하학적 구조가 4배의 4면차라고 하면, 자, 금속이 이렇게 있고 리간드가 이렇게 있고 요 놈이 XY 평면이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요래 우리는 얘가 X축이다 Y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잘 봐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예를 들어서 금속에 대해 자, 이렇게 생겨먹은 게
이게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 다음에 px하고 py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바로 그냥 x축으로 뻗어 있고 y축으로 뻗어 있는 것들이 바로 px, py 오비탈이죠. 그럼 결국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자 오비탈은 바로 x축과 y축으로 분포하는 결합의 전자 밀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4배의 사각평면형이 되면 모든 화학결합이 X축, Y축으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럼 금속의 경우 X축, Y축으로만 뻗어 있는 오비탈을 가져다가 혼성 오비탈을 만들면 이 결합 전자 밀도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나 XY 같은 것들을 혼성화로 도입을 하는 거죠. S오비탈은 구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자 밀도를 편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S오비탈은 그냥 보시다시피 편하게 전자 밀도 분포를 바꿀 수 있어서 포함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X축과 Y축에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더해서 혼성화로 만든 게 바로 이 경우 DsP2 혼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전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우선 원래 금속에는 전자가 총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그럼 여덟 개를 어디에 채우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리간드가 누구죠? 바로 Cl-죠? 얘가 1- 형태로 존재하는데 여기 있는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이 혼성 오비탈의 전자를 제공하면서 베이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간드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4개 있죠? 4개가 있으면 이런 전자쌍이 여기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이 전자는 리간드로부터 제공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의 4배의 사각 평면형에서는 이런 식의 전자 배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전자 배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전자가 쌍쌍쌍쌍쌍쌍쌍쌍이죠. 여기는 아예 비어있긴 하지만 알겠죠? 그러면 전자가 모두 쌍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홀전자가 있어요? 홀전자가 없어요? 홀전자가 없다 이런 말이지. 그럼 홀전자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파라매그네틱, 다이아매그네틱 뭐라고요? 다이아매그네틱이다. 근데 문제에서 처음 조건을 줬죠. 저 니켈 클로라이드는 지금 현재 파라매그네틱이에요, 다이아매그네틱이에요. 지금 파라매그네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4배의 사각평면형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설명해 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혼성 오비탈 구조를 표현한 다음에 전자 배치를 통해서 이게 파라매그네틱인지 다이아매그네틱인지 구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요. 영서 질문. 잠깐만요. 이게 또 잘 들어갔지? 유찬아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오케이 잘 들려요. 그래 영서 뭐? 니켈 3D 네. 어느 오비탈에 어떻게 전자가 배치가 될지 알 수 있어요? 우선 여기서요? 여기서 내 맘대로요. 그냥 아무렇게나 8개 채우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아직 화학결합 이루기 전이죠. 화학결합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결합 전에는 그냥 완전한 축퇴예요.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무렇게나 배치해도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d 오비탈에 이게 이름들 있잖아요. 이걸 내 맘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내 맘대로. 근데 왜 끝에 이렇게 썼느냐? 필기를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얘가 여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예쁘잖아.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없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원자 상태에서는 X축, Y축, Z축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안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원자 상태에서는 축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오비탈의 이름만 이럴 뿐이지 이게 무슨 특별한 물리적 의미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화학 결합을 하는 순간 방향성의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그냥 방향성이 그때 의미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혼성 오비탈을 만든 다음에 그때 여기에 있는 전자를 또 역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안정한 것부터 쭈르륵 채우면 돼요. 그냥.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의 방향성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연습문제 21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27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그림 27이라고 찾았는데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 그림은 뭐냐? 내가 봤을 땐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네, 이것도 내가 봤을 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림 27을 보시면 코발트 3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연습문제 21을 설명했잖아요. 그럼 연습문제 21과 같은 또 다른 타입의 문제를 그림 27처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림 27처럼 내면 이거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그림 27은 코발트 3가를 예로 들고 있죠. 근데 코발트 3가가 거기 플로라이드가 리간드가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리간드가 되는 것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플로라이드가 들어갈 때는 파라매그네틱이 되고요, 암모니아가 될 때는 다이아매그네틱이 되거든요. 그거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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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플로라이드 A 같은 경우는 홀전자가 있죠. 그런데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홀전자가 없죠. 보이시죠? 이때 이 혼성 오비탈이 뭐냐? A번의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혼성 오비탈이 sp3d2예요. B번의 암모니아가 리간드일 때는 d2sp3예요. 이 차이 알겠어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영서 이해했어요? 에? 아,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면 사실은 좀 심한 건데, 모르겠어요. 내실지 안 내실지. 근데 다른 영재고에서는 연습문제 20일 같은 게 진짜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나와야지 냈어요. 낸 적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그 휴이라는 사람의 무기화학 책이 있어요. 혹은 에킨스라는 사람의 무기화학 책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문제로 내요. 그러면 좀, 그래서 내가 이것도 심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서 그림 27을 내가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한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자, 그다 썼어요? 다 썼죠? 다 썼죠? 썼죠? 자, 지운다. 그래서 거기 그림 27은 자, 누구에 대한 거냐면 코발트 3가. 그럼 코발트가 스티브크, 망페, 코, D7이니까 얘는 3D6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네요. 3D6인 거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럼 거기서 A번 같은 경우는 코발트 플로라이드 6, 3 마이너스. 보이시죠? 그럼 얘를 혼성화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에너지 축이 있고, 자,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다. 그 다음 여기서 이게 3D 이렇게 해서 4S 하나, 둘, 셋, 넷, 셋 해서 4P. 그래서 자, 그래서 X, Y, Z. 그리고 세 개, 이거 요 5개 중에 3D 중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Z 제곱. 보이죠? 그리고 4S, 4P 외에 또 뭐도 있을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4D 오비탈도 있을 거란 얘기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에 Z 제곱.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의 플로라이드 3은 혼성화가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요렇게 혼성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3D는 변함없이 그대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혼성화를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니까 H1, H2, H6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세 개의 디오비탈은 그대로 그래서 디오비탈이 원래 5개인데 2개가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3개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냐? 지금 얘가 6배의 8면체잖아요. 6배의 8면체면 금속을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여섯 방향 해서 리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이 리간드가 금속에 몇 번 붙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붙어 있으니까 얘는 금속을 중심으로 6개의 혼성 오비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6개의 혼성 오비탈을 H1에서 H6까지 만든 거야. 알겠죠? 그럼 이 혼성 오비탈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자, 뭐를 활용했냐면 4S와 4PX, 4PY, 4PZ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4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4D Z제곱을 이용해서 혼성화를 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6배의 8면체면 X축, Y축, G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오비탈들 S는 이제 구형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구조 변형이 되고요. PX, PY, PZ,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전자 밀도가 X, Y, G 축 방향으로 분포하는 녀석들이에요. 왜냐하면 화학 결합이 모두 X, Y, G축으로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원자 오비탈도 X, Y, G축 방향으로 전자 밀도가 분포하는 것들을 골라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지고 혼성화를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쓰기 너무 귀찮죠? 이렇게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단순하게 sp3d2 혼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에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 거냐? 얘가 3d6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자 배치는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그냥 훈투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럼 6개가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데는 원래부터 전자가 있어 없어요? 전자가 없죠?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개의 전자가 어디서 제공되는 거겠어요? 리간드로부터 베일 결합을 통해 전자쌍이 일방적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뭐가 보여요? 홀전자가 보이죠? 그럼 홀전자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파라매그네틱하다 이런 말이죠. 이게 여기에 있는 요놈의 물리적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코발트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파라매그네틱한데 6배위일 때 이 파라매그네틱한 것을 설명하려면 바로 이런 식으로 sp3d2 혼성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B에 리간드가 암모니아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 쓰셨어요? 다 썼어요? 저기 마무리하시고요. 더 쓰시고.
자, 지금다. 지금다. 두 번째는 이게 아니라 B의 NH3,6의 3 플러스. 아까 플로라이드는 1 마이너스 리간드지만 암모니아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이긴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온가가 보시다시피 3 플러스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혼성화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 여기서는 혼성화가 아이고 또 다 지워야 돼? 그래, 아깝다. 혼성화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렇게 혼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역시나 4pxyz, 4s,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모두 다 어쨌건 전자밀도가 축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유는 얘가 리간드에 관계없이 6배의 팔면체가 되면 리간드가 무조건 축방향으로 분포가 되니까 혼성화를 할 때 오비탈도 축방향에 있는 것들을 골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경우 여기서 최종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자,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xy, yz, zx 바로 3D 오비탈에 있는 애들이죠. 근데 여기 혼성화에 참여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바로 H1, H2, H3, H4, H5, H6. 그 다음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그대로 에너지 주지 변화 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된 게 그냥 얘는 4D 오비탈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된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그 전자를 채워봅시다. 자, 원래 금속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그러면 걔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 혼성 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비워져 있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전자가 들어오는데 이 전자는 모두 어디서부터? 역시 리간드로부터. 알겠죠? 그래서 리간드가 저렇게 암모니아가 되는 경우 혼성화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얘 이름은 3D x제곱 빼기 y제곱 3D z제곱 4s 4px 4py 4pz 혼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기 또 너무 귀찮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어떻게 쓴다? D2sp3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자 배치가 됐건 이 전자 배치가 됐건 홀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홀전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럼 제 성격은 뭐라고요? 다이아 매그네틱이라고요. 알겠죠?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는 D2sp3라고 하는 것과 sp3d2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 많은 그 선생이나 강사들은 요거하고 요거를 구분을 하지 않거든요. 이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아주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전문적인 책에도 요거를 구분하지 않고 대강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구분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 오비탈을 표현을 할 땐 항상 오비탈을 왼쪽에 쓰는 게 더 안정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안정한 거예요? 오비탈은 항상 왼쪽에 있는 게 더 안정한 거죠. 그럼 D2sp3라고 하면 얘는 3D를 얘기하는 거고요. sp3d2면 얘는 4D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쓰는 건데 그게 정식인데 요거를 조금 이제 구분하지 않고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여하튼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그 원래 시나리오대로 이제 생각을 하자면 우선 리간드가 6개 붙어 있으니까 6배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자석에 전혀 안 끌려. 그렇다면 저 녀석은 6배이 팔면체면서 자석에 전혀 끌리지 않는 홀전자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원래 금속 상태에서는 홀전자가 득을 되거든. 그럼 이 홀전자를 어떻게 없애고 6개의 베이결합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혼성화를 이렇게 하면 되지. 해서 여기에 있는 금속의 전자를 한쪽으로 몰아서 홀전자를 싹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 경우는 D2sp3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실제 실험을 했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홀전자가 있고 보시다시피 상자기성이라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아까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홀전자를 남겨야지. 홀전자를 남겨야 되니까 혼성화를 sp와 4d오비탈을 이용해서 혼성화를 하면 홀전자를 남겨서 상자기성인 것을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라는 게 지금 1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197페이지부터 나오는 4.2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4.2 요게 거의 뭐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창문 좀 열어줄래요? 네. 창문을 열면 모기장 그렇지, 모기장. 모기 엄청나 여기. 모기. 창문을 열면 밸런스가 맞아. 너무 센데? 네? 그래요? 고마워요. 참. 그래요. 자, 하여튼 봅시다. 자, 그 다음 197페이지에 제목으로는 4.2 몰리큘러 오비탈 띠오리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찾았어요? 그 몰리큘러 오비탈 띠오리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분자기도 함수 뭐냐면 베이겔화 화합물의 구조를 설명을 할 텐데 이 베이겔화 화합물의 구조를 그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리간드 필드 띠오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리간드 필드 띠오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몰리큘러 오비탈 띠오리예요. 그래서 분자기도 함수에 대해 그 베이겔화 화합물에 대해서 분자기도 함수적인 이론을 적용한 걸 바로 그걸 리간드 필드 띠오리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짜잔.